안녕하세요. 건설정보통 코타 이수영 세무사입니다. 이번 편은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신규 등록 중에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즉 신설법인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건설업이기 때문에 등록을 요건으로 합니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려는 경우. 개인이건 법인이건 일단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개인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법인, 즉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하려는 경우. 두 번째, 회사는 있는데 법인은 있는데 건설업종이 하나도 없는 자가 등록하려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미 다른 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이미 건설업자가 된 사람이죠. 이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이 1번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 특이점은 회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요거를 회사 설립부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도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이 없으니까 법인을 설립해야죠. 그 다음에 법인이 설립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요 법인을 설립할 때 납입한 자본금을 발기인 계좌, 즉 개인 계좌에 있었으니까 사업자 등록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요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등록 기준 중에 하나인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 진단, 요것들이 마무리되면은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은 관할 시공구청 담당자가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에 시공능력 평가를 의뢰한다든지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이 선택해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절차를 개관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차례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법인 설립. 법인은 설립을 해야지 탄생합니다. 즉 설립 등기에 의해서 탄생하는 사람입니다. 요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이 법인이 어떤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이 있는데, 요 자본금을 발기인들, 즉 나중에 주주가 될 사람들이 각각 객출을 해가지고 납입을 하면은 그 총 금액을 등기를 해서 자본금이 확정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기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니까 발기인들이 총 1억 5천만 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을 설립 등기를 할 때는 그 영업의 근거지가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이를 영업소 소재지, 즉 본점 소재지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건설업 등록의 관할을 결정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고, 물론 입찰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결정이 되니까 주의를 좀 하셔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은 그 사업 목적 사업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걸 표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 하고 있으니 당연히 목적 사업의 사업 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스스로 경영을 할 수 없으니 경영을 대신할 임원들을 뽑아야 됩니다. 이사, 감사 등을 뽑아서 선임을 하면은 요분들이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임원들은 건설업 등록, 즉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임원들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가 없다라는 거를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 회사의 이름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호를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등기 사항들, 요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만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은 등기를 종료하고 법인을 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이 설립이 되면은 말씀드렸죠. 다음 단계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즉 세무서에 하는 겁니다. 뭐 요거 설립 등기 당연히 등기소에 하는 관할 등기소에 하는 거고요. 자, 국세청에 즉 세무서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요 사업자 등록증과 각종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선정해서 계좌를 만들고 요 계좌를 만든 후에 법인이 아직 탄생되기 전에 자본금들을 발기인들이 각출을 했잖아요. 이 자본금을 법인 계좌에 즉 1억 5천만 원 이상 되는 자본금을 법인 계좌에 이체를 해야 됩니다. 뭐 실질적으로 납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요 구체적인 절차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거래은행을 선정해서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핵심은 요거죠. 납입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등기가 돼 있는 요 금액을 법인 주거래은행에 이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게 사실 자본금 그 뒤에서 등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본금 요건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자본금 요건은 두 가지인데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그 다음에 실질자본금. 이 실질자본금은 법인 설립일 또는 증자일부터 20일 이상을 1억 5천만 원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즉시 이체를 하고 물론 이체일로부터 20일이 아니고 법인 설립일 또는 증자일부터 20일이기 때문에 요 그 공백 기간 동안은 발기인 계좌에 자본금이 보유되고 있음을 입증을 해서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동시에 제시를 해가지고 기업 진단을 받으면 자본금 요건이 충족이 됐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요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법인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자본금 이체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요 법인 설립은 다 끝났고 이 건설업자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는 법인 설립은 다 끝났고 사전 준비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나머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기준들을 충족해야 되는데 자, 그럼 등록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등록 기준이 네 가지입니다.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예치. 여기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즉 아까 말씀드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여기 있었죠. 납입자본금과 요 실질자본금 요건, 요 두 가지를 충족을 하면은 자본금 요건이 완성이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상. 자, 그 다음에 시설장비. 장비는 필요 없고 시설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시설은 사무실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사무실은 우리가 법인 등기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본점 소재지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요 본점 소재지가 요 등록 기준 사무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무실을 결정할 때, 즉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사무실을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살 수도 있잖아요. 요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술자를 이 업종 실내건축공사업에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2명 이상 고용해서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절차. 그 다음에 공제조합 출자 예치. 이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의 일정 금액 이상을 건설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공제조합에 예치를 하면은 자동으로 충족이 됩니다. 요것도 지금 요 네 가지 등록 기준을 하나씩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금은 좀 뒤로 미루고 기술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2명 이상이 필요한데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표가 자세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표에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자격증 종목이
기술사인 경우에 용접, 뭐 기능자인 경우에는 용접. 주로 기능사들을 많이 하시니까 용접, 특수용접 등등 여기 적혀 있는 것들, 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을 고용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 학력과 경력과 자격증 등등 이런 것들을 건설기술인 협회에 제출을 해서 학경력을 인정받은 자들이 있는데 건설기술인이라고 합니다. 요 건설기술인은 여기에 기술 자료되어 있는데 기술인입니다. 초급 이상 건축 분야, 그 분야는 건축 분야이고 등급은 초급 이상. 초급 이상이니까 뭐 어떤 등급이든 다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건축 분야. 건축 분야의 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사람, 이 사람을 구하셔도 되는데 이분들 구하기는 좀 힘드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요 기능사분들 중에서 2명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뭐 대표님이, 법인의 대표님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거나 아니면은 뭐 건설 기술인이거나 그러면은 추가로 한 분만 더 고용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자격 요건을 일단 충족을 하고,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 중에서 요 4대 보험, 이분들을 고용을 해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하면은 고용 요건까지 충족이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을 하면은 뭐 이런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은 자격증 사본과 요거를 함께 제출하면은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기준 중에서 기술자 요건 충족했고, 시설 장비는 아까 본점 소재지 사무실, 그 다음에 공제조합 출자금, 요 출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 건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합원의 요 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합원을 가입하기 위해서 건설업 등록증이 필요한데 아직 건설업 등록증이 없으므로 일단 조합에 정식으로 출자는 할 수 없고 예치만 합니다. 예치 금액은 뭐 대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수시로 변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 지금 7월 30일 이후에는 1좌당 93만 8,917원이고 기본 등급 54자를 일단 예치를 해야 되니까 총 5,07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금액을 예치를 하면은 일단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거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면은 등록 기준은 일단 충족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공제조합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뭐 하자 보증이라든지 계약 보증 보증서들을 발급받고 싶다 하면은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 요 지금 예치한 금액을 출자로 전환을 하면, 그때는 건설업자가 됐으니까 출자로 전환을 하면은 정식으로 조합원에 가입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등록 기준 중에서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그 다음에 자본금 아까 준비만 했죠. 요것만 결정이 되면 4가지가 다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본금은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립 등기할 때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설립 등기를 하고 납입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1억 5천만 원 이상이 찍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1억 5천만 원 이상을 법인 계좌로 이체를 하면은 법인 설립일 또는 증자일부터 2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요건이 충족이 된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1억 5천만 원 요 자본금을 절대로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1억 5천만 원에서 뭐 사소하게 뭐 사무실 월세를 한 달을 이체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 월급을 줘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억 5천만 원 이상이 20일 이상 진단받는 날까지, 뭐 25일째 진단받는다 그러면 25일 이상 매일매일 평균 잔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단 이때 예외적으로 공제조합 출자금만은 인출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자본금의 일정 금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자본금의 일정 금액, 요거를 갖다 써도 된다는 거죠. 자, 요 요건만 잘 충족하시면은 뭐 주변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 경영진단, 경영지도사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요 서류 제출하고 기업 진단 해주세요. 그러면은 요 진단을 해서 자본금이 적격입니다라고 표시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발급해 줍니다. 비로소 자본금에 대한 등록 기준이 충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등록 기준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됐는데, 이때 요거를 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냐면, 본점 설립 등기를 할 적에 요 관할을 결정하는 본점 소재지, 요게 설립 등기 때 이미 사무실 등록 기준이 확정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 사무실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뭐 서류들은 갖다 제출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요 본인이 본점 소재지, 즉 건설업 등록을 위해서 사무실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요 사무실이 건축물 용도의 사무실 용도로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즉, 이 주택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퇴비사, 온실, 저장고 이런 거 실제로 여기서 영업을 하더라도 요거는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집에서 일을 하겠다 하고 본점 소재지를 덜컥 그냥 집으로 등기를 해버렸다라고 하면 등기는 나와요. 등기는 나오는데 나중에 요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을 못 해갖고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하시기 전에 건축물 대장을 떼어서 사무소로 돼 있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거나 요렇게 그 대장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뭐 전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전대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전대를 하시면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호수가 다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니까 뭐 전대를 하시더라도 이게 통째로 다 쓰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좀 애매한 것들이 있죠. 이런 애매한 것들, 뭐 그 예전에 뭐 1층, 2층 이렇게 돼 있는 통으로 대장이 구성이 돼 있고 등기가 돼 있는 건물들은 또 이제 그 내부적으로 호수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 놓는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전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혹시 그 임차인이 일부만 전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과 이 사무실이 뭐라 그럴까요? 그 혼용이 되면 안 돼요.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출입문과 벽차가 딱 구분이 돼가지고 이 사람 사무실, 내 사무실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실은 요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법인 설립할 때 등기가 되니까 등기 이전에 사무실을 계약할 때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주의하시라는 거죠. 그럼 등록 기준은 네 가지는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요 등록 기준을 다 갖췄으니까, 자 보시죠. 법인 설립하고 등록 기준까지 다 갖췄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죠?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 어디다 제출하죠? 일단 관할은 본점 소재지, 즉 그 건설업 입장에서 말하면은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도청이나 뭐 서울시청 이런 데 아닙니다. 시군구청. 그러니까 뭐 서울시 서초구면은 서초구청, 경기도 안양시면은 안양시청, 여기다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담당 공무원이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해주겠죠. 그럼 등록수청과 등록증 받아가세요. 그러면은 저기 면허세하고 채권 매입하고 받아가면 됩니다. 요 등록이 되는 시점부터 건설업자가 되는 거죠. 자, 건설업자가 됐으니까 이제 건설업자로서 뭐 이제 실내건축공사 그 내장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시공하시면 되죠. 그리고 뭐 입찰을 해야겠다, 공공입찰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조달청에도 등록을 하시고, 그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 평가 받아야 되니까 협회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다 시공능력 평가를 의뢰받아서 뭐 접수하면 조달청 등록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는데, 그러면은 어떤 서류를 제출할까요? 서류는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면서 요 과정까지 오면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죠. 법인 설립했고, 그러니까 법인 설립을 했다는 건 여기 법인 설립을 하면서 요 법인의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다음에 임원들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니까 임원들 결격 사유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그 다음에 등록 기준 네 가지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서류. 요 서류를 제출하는 겁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다 준비돼 있으니까 그냥 서류만 발급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건설업자가 됐습니다. 건설업자가 됐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산법에서 규정하는 그 시공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권리만 있는 게 아니죠. 의무도 있죠. 건설업자로서
건설업자로서 등록 기준, 뭐 아까 말씀드린 등록 기준을 상시 유지해야 되고 교육도 받으셔야 되고 또 뭐 하수구민 관리도 하셔야 되고 또 이 도급계약서의 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서도 작성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 그 일정 금액 이상 되면은 건설공사 대장도 기재해서 통보하셔야 되고 이런 의무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무들은 해태하면은 즉 준수하지 않으면은 행정처분 받게 되죠. 뭐 과태료도 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뭐 심지어는 등록 말소까지도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건축공사업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동시에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는 과정을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뭐 지금 제 설명대로 하시면은 무리 없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해서 건설업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뭐 제 설명을 미흡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여기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고 뭐 계약도 많이 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